안녕하십니까. CS 중 고객은 우리를 해고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듣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5 더하기 4는 얼마죠? 9. 바로 답변이 되시죠? 9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9가지? 7가지? 6가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8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자가 옳다, 후자가 옳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후자가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서비스에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는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타인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동료끼리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경쟁업체, 가족들, 친구 등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구식이 아니라 프로 정신에 투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객, 다양하다 한마디로. 즉 천차만별해야 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어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객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전문적으로 서비스 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객이란 용어의 정의는 뭡니까? 한 가지로 어떤 내릴 수는 없습니다. 폭이 매우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접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고객 서비스, 고객 감동. 저보다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고객 서비스. 근데 하나 중요한 통계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업무 환경에서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해 볼까요? 고객으로서 겪었던 어떤 좋은 경험, 나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고객으로서 겪었던 좋은 경험, 그걸 갖다가 우리 근무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아니면은 나쁜 경험을 했을 경우는 그 반대로다가 업무 환경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비스는 어떻게 돼? 저절로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고객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내부 고객은 우리는 직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죠.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이전에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지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가치 아니면 직원들을 만족시켰을 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지만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제품 즉 상품 이것도 같이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면은 외부 고객은 저절로 만족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완성된 상품이나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고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고객이 우리 기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보세요.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죠. 직접 접하던 혹은 우편물을 접하던 고객은 바로 우리에게 뭡니까? 업무의 목적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것을 목격합니다. 제복 입고 유니폼 입고 어떻습니까? 고객하고 논쟁을 벌이는 걸 봅니다. 어떤 논쟁에서도 고객을 이겼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목소리 크고 고객한테 조금 싫은 소리 했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겼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고객은 마음속으로 뒤돌아가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악선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고객은 바로 그가 필요한 사항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뭡니까? 즉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고객한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듣고 계신 분이나 기업들에서 입니다. 우리는 서비스 잘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우리 행동에 대해서 칭찬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항의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다들 기업에서 아니면 개인들도 서비스 만족을 향상해서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라는 사람은 뭐냐? 우리의 바로 잘못된 점만을 보고서럼에 얘기를 하니까는 나쁜 서비스 눈여겨보고 이런 것만 지적하니까 서비스가 어려운 겁니다. 바로. 왜? 개개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고객들은 뭡니까? 개개인에마다 다 틀린 질문과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로서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을 서비스하는 최전방에 있는 직원들은 유연성 있는 서비스가 발휘돼야 되는 겁니다. 유연성. 어떤 규칙,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가 보세요. 바로 우리 기업에서 최고 꼭대기에 있던 사실. 제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라면은 기업들 같은 데 가면은 조직도를 보고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많은 기업에서 고객 감동 경영, 고객 만족 경영, 고객 우선, 고객이 최고다. 많은 구호를 외치지만 실지 구호에 끝나고 말되는 얘기죠. 바로 이겁니다. 사장님이 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밑으로 오고 서비스하는 직원이 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서비스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이 맨 위에 가서 그 직원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갖고 고객들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지 불평불만했을 때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들은 뭡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합하고 단결해도 해서 뒤에서 지원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회 같은 데서 아니면 CEO분들이 훈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들한테. 자, 고객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서 서비스해라. 아니면 한 식구처럼 서비스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닌데 저것은 가족, 한 식구 아닙니다. 자,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고객을 애인처럼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애인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애인이 생기면은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먼저 전화 한 통 한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고객을 애인처럼 데려왔고 고객들의 사소한 아주 작은 데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주라는 뜻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인 박수를 개발했습니다. 우리 강의 듣는 분들도 저 따라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하하하 이것을 외치면서 같이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자, 하하하 세 번 해서 박수 세 번입니다. 시작. 하하하. 바로 이게 애인 박수입니다. 오늘부터 고객을 누구처럼? 애인처럼 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애인처럼 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애인처럼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바로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고 고객 감동을 주고 우리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창출 가치, 감정이 이걸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의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신속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자, 내가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업무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자, 내 서비스의 질을 올림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품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아니면은 고객들이 주문 처리한 거, 아니면 마지막에 계산받는 캐셔,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고객들한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스스로 평가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서비스는 고객을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고객의 논리를 보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요즘에. 자, 한번 볼까요? 상품의 주기가 가면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고객의 취향이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2004년도에 싸이월드가 1위였었습니다. 그 다음째 복합기능 휴대폰 빅타 500. 그 다음째 2005년도에는 청계천 경영서점 브로오션 전략. 그 다음째 이성 D&B 폰. 2006년도 판교 아파트 슬림 휴대폰 저도수 소주. 이거였었죠. 근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이것도 통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뭡니까? 고객 취향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기업이 고객을 리드해서 서비스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기업을 리드해서 서비스를 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객 중에서 좀 깐깐하고 좀 애국 같다고 그런 사람들이 질타해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 고객이 원하기 전에 반발이나 한 발 앞서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 한번 볼까요? 고객의 마음은 뭡니까? 물처럼 흐르는데 우리는 변하지도 못하고 이를 기업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우스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페데럴 익스프레스, 우리 물류기업이죠. 세계적 물류기업.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체부가 우체통에 편지를 수거하러 갔다가 우체통이 고장 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뽑아가지고 옵니다. 사무실로. 그건 왜 그랬느냐? 바로 고객들하고의 신뢰, 약속을 어기지 않게 해서 그런 거죠.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 이길 배달 때입니다. 이길 배달.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보세요. 어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인기 있던 것도 바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충성 고객, 핵심 고객 이렇게 했는데 이 고객은 없습니다. 우리 기업에 영원한 고객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충성 고객, 핵심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개선이라는 거였습니다. 누구? 고객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1등 하는 기업에, 동종업 기업에 따로만 해도 2등 아니면 3등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 기업은 평생 2등, 3등 더 뒤쳐서서 아마 이 지구상에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동종업계가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1등 하는 기업을 모방해서 우리 업종에서 최고가 됐었을 때 우리 기업은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가면은 우리나라 백화점 서비스 잘하는 줄 압니다. 저는 서비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청소하는 분한테 상품에 대해서 물으면 압니까? 모릅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상품 파는 사람한테 다른 매장 알려달라면
상품에 대해서 모르죠. 그냥 저쪽으로 가라 이거죠. 내 분야가 아니다 이거죠, 바로. 근데 고객은 이렇게 봅니다. 그 속해 있는 유니폼을 보고 그 회사 직원으로 다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걸 서비스 잘한다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디즈니랜드에서 바로 그겁니다. 말단 청소하는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되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놀이기구에서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맡은 거 아니면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고객은 없습니다. 바로. 자, 영원한 고객이 없다는데 보세요. 불경기 불경기라는 탓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불경기라고 합니다. 저는 불경기가 없다 그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불경기는 누가 만들어놨느냐?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놨죠. 바로. 정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연초에 되면 경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해놓고 후반기에 싹 꼬리를 내니까 어떻게 돼? 불경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경기 탓을 안 합니다. 호황이지. 그러나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경기로 다 이한을 삼는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장사 잘 됐을 때 고객이 1명, 2명, 3명 이탈했을 때는 감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불경기조사 이한을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선, 즉 바로 뭡니까? 고객을 위해서 개선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소비자, 즉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고객이 우리 기업의 러브마크를 찍게끔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자,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헐리 데이비슨 하면 기억이 나는 게 있죠. 세계적인 오토바이 회사입니다. 바로. 근데 그걸 타는 사람이 어떤가 보세요. 즉 히피족 같은 사람이죠. 두건 쓰고 아니면 가죽 자켓 입고 바지, 가죽 바지 입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헐리 데이비슨이 부도 나서 넘어가려고 할 때 이 기업을 구한 것은 바로 그 매니아들이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객이 우리 기업에 사랑하게끔 러브마크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고객을 애인처럼 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어떻습니까? 기업을 살리고 직원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배신을 잘 안 한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사랑과 배려 이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에서 매뉴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요? 저는 매뉴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탈 매뉴얼 시대죠. 규정과 규칙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놨죠. 자, 매뉴얼이 있다 그랬었죠. 한번 볼까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매뉴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해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최고의 효율적인 효과적인 업무를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나날이 바뀌는데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거기에 적용시키니까는 서비스가 퇴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 외에는 규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서비스는 바로 규정과 규칙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고객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째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을 발견해라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혁신 이렇게 하죠. 바로 서비스도 파괴입니다. 어제 했던 서비스 오늘 고객한테 대입하면 그 사람 만족 못 느낍니다. 바로 서비스의 창조적
파괴, 혁신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지하철 같은 거 타기, 한 줄 타기 했었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돈 들여갖고 홍보하면서 두 줄 타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두 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 배긴 습관, 간습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기존의 간습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서비스,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키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업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동료가 하는 서비스에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라 보여야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인가? 그래서 왜를 많이 반복하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어제 했던 서비스, 그저께 했던 그대로 한다 이거야. 지금 병원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종합병원 빼놓고는. 그럼 보세요. 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의사 이름을 적어 놓는다든지 간호사 이름을 팻말을 적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고객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환자를 갖다 환자라고 안 그렇습니다. 고객으로 봅니다. 근데 병원들은 어떻게 돼? 환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환자니까는 환자의 논리를 보니까 환자, 당신은 우리가 하는 대로 따로만 해 하는 식이다 이거죠. 일방적인 거죠, 바로. 그래서 환자를 갖다 고객으로 봐라 이게 얘기입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종합병원의 불친절 해갖고 이렇게 크게 타이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는 바로 그겁니다. 5분 진료 받기 위해서 2시간 내지 3시간을 소비하고 아니면 반나절을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또 기다리게 하면서 그때 기다릴 때 이런 시트 같은 거 설문지를 미리 받아 놓으면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내버렸다가 진료받을 때 그때서야 생년월일이 언제냐, 나이가 어떠냐, 과거에 병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꼬치꼬치 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생활에 대한 어떤 보호도 안 되고 뒷사람이 듣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올바른 서비스가 할 수 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 불경기 탓으로 이안을 삼고 있는 거죠, 병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병원들도 환자를 환자로 보지 마시고 고객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자, 한번 또 보시죠. 어떻게 되나? 응? 우리가 고객을 돈을 들여서 잃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사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밖에서 회사에 전화 걸어 받느냐 이러면 좀 미안해했죠. 매일 비서실이나 전화하고 그러니까. 진짜 서비스에는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어보고 뭐가 문제인가 한번 봐야죠. 근데 우리는 바로 돈을 들여서 고객들을 지금 현재 미래도 잃고 있던 사람들.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강의 듣고 계신 분들도 우리 경험했을 겁니다. 자동응답기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해다가 잘못 누르고 어떻게 되면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잘못되면 짜증나서 끊어버리죠. 또 우리 은행들 어떻습니까? 바로 번호표 뽑고 너는 기다려라. 내가 바쁘면은 부를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고객 편의의 업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걸 모릅니다, 바로. 고객의 시간 낭비하는 거, 이거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객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 둘 이탈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업무를 어떻게 돼? 나의 중심이 아니라 고객 편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는 기업이 얼마나 어려워지게 됐나. 과거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았을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지금은 고객이 권력을 뭐라 그럴까? 맞이하게 된 시대죠. 왜?
공급 과잉 시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바로 보세요. 마우스 하나로다가 세 개의 상품들을 비교하고 서비스 이런 거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재의 시대를 갖다 유비쿼터스 시대 아니면 소비자 주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눈앞의 이익만 쫓지 말고 어떤 조금 느릴지언정 고객의 어떻습니까? 가치를 창출해주는 이런 고객 감동 경영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품을 사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은 100% 누구냐? 고객입니다. 바로 판매하는 쪽의 권리는 제로입니다. 지갑을 여는 사람이 고객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 권력의 시대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객이 우리 점포에 대해서 우아한 웃음을 띠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기 지갑 하나도 안 열고 우리 제품 안 사주면은 우리는 아무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고객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왜? 공급 과잉 시대 때문에 그랬죠. 한번 이 통계 조사를 한번 보세요. 고객이 우리 기업을 왜 이탈하고 있는지.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달이 걸립니다. 근데 고객을 잃는 데는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고객 이탈하는 거 보세요. 죽음으로 해서는 단 1%밖에 이탈 안 합니다. 이사 갔을 때 3%, 동료들에 의한 어떤 다른 기업에 가는 거 5%, 경쟁사가 많은 마케팅을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고 그랬었을 때 9% 이탈됩니다. 우리 제품에 좀 실수가 있다든지 이랬었을 때 거기에서 이탈하는 것이 14%. 이 5가지를 다 합쳐봐야 32%밖에 이탈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냐? 68%는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서비스, 즉 냉담한 태도에 의한 실망으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이 이만큼 비중이 크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기업들은 지금 고객 만족이다, 고객 감동이다, 아니면 고객 절도를 시켜라, 이런 각종 언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월급은 회사에서 줄지 모르지만은 우리 일은 고객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월매트 창업자 세멀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변명하지 말며 항상 고객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경영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진 힘의 70%를 고객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개인이나 기업체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또 어떤 힘을 쓰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우리를 누가 해고시키나? 바로 세멜튼이 얘기한 우리에게는 상사는 한 명밖에 없다. 누구냐? 바로 고객이다 이 얘기입니다. 고객은 회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 평직원 과정도 해고를 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는 절대 혼자만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야. 왜 그러냐? 우리 기업에서 나 혼자 잘했다 해서 고객이 칭찬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가지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전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로 뭉쳐서 내일같이 근무 시간이 끝났더라도 고객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봉급을 주기 때문에
사장님,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봉급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객은 우리를 해고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나 기업에 본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